여러분, 귀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의 텃세, 그리고 매일같이 마주치는 벌레, 쥐 같은 스트레스, 젊은 사람만 반기는 분위기, 게다가 악덕이장을 만나기라도 하면 정말 고생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시골이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따뜻하고 좋은 분들도 많고요. 그 지역 출신이거나 친한 지인이나 친인척이 근처에 산다면 적응도 빠르고 오히려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오도 이촌, 즉 평일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엔 시골 쉼터로 내려오는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를 먼저 마련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골을 완전히 이사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 속 쉼이 있는 제2의 공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귀촌도 땅을 잘못 사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시골집 한 채 마련해서 조용히 살아보고 싶다. 시골 땅에다가 체류용 쉼터 한 채 놓고 한적하고 조용한 삶.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제 고객께서 그런 마음으로 시골 땅을 의뢰하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밭이었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매수인께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안에서 콘크리트랑 쓰레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 내 농지였어요. 땅은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을 주민 여러 명이 그 땅에서 허락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작물이 한창 자라던 중이라 계약일에 저에게 잔금 전까지 농작물 명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600평 농지에 여러 명이 농작물을 심어서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분쟁 생각보다 흔합니다. 토지를 중개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는데요.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땅을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안전하게 시골집을 살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폐기물 나오는 땅 실제로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나 땅 주인에게 제가 이런 경우를 보아서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럴 일 없겠죠? 자연스럽게 말하시고 계약 시 특약을 통하여 대상 토지에 폐기물이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진다. 라고 한 줄 넣으면 됩니다. 제가 겪은 사례는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다고 전주인한테 물어보라고 매수인은 난리치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매도인께 한참을 이야기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조금 부담하면서 마무리 졌지만 마음고생을 그 뒤로 위 특약은 무조건 넣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크한 만큼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농사지은 작물을 보상해줘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작물은 지은 사람 것입니다. 자기 땅이라도 경작물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분들께서는 관리를 잘하시고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경작 금지 표지판이나 펜스, 그물망 울타리라도 준비하세요. 제 사례는 잔금 치르고 바로 착공이라 고구마 수확은 한 달 남은 상태고 결국 금전 보상하였고 고추 작물도 금전으로 보상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 옆에 가지와 들깨, 호박 등은 누구누구 거라고 해서 참 난감하더군요. 만나서 삼겹살 사드시라고 모두 금전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분쟁이 되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현실에선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없이 매수인은 착공에 들어갔지만 오랫동안 방치할 거면 펜스라도 치고 표지판을 세웠더라면 법적으로나 모르는 사람이 경작물을 심을 일은 만들지 않겠죠? 토지의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인이 사실상 법률상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 요소, 지상권, 임대차, 토양 오염 폐기물, 인목 등기 등을 제거하여 잔금일까지 명도하여야 한다. 특약도 함께 넣으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취득 자격과 지상물 원상 복구입니다.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신고 안 된 농막, 컨테이너, 잔디 등이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목이 농지인데 그 위에 잔디를 깔아 마당처럼 쓰고 있는 땅, 이건 행정상 농지로 인정을 못 받아서 취득 자격 증명서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도 생깁니다. 지자체에서 농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농지 위에 신고 안 된 농막, 잔디, 울타리 등이 있다면 계약 전에 원상 복구가 가능한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농지 상태로 이전한다. 지상물 원상 복구를 해달라는 특약을 꼭 추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맹지 및 도로 접도 여부 확인입니다. 도로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거나 현황상으론 차가 다니지만 지적도상엔 도로가 없는 맹지가 많습니다. 현황 도로이거나 관습상 도로인 경우가 흔합니다. 도시처럼 당연히 도로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래서 매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적도상 도로 구간이 빠져 있으면 맹지 상태로 향후 신축 허가 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지적도와 현황 사진을 비교하고 맹지인 경우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접도 의무 충족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 불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적도, 현황 사진, 항공 사진까지 비교해서 도로 접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계 불일치, 경계 측량입니다. 시골집에서 흔한 분쟁이 경계 문제입니다. 시골 마을의 주택들은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 대부분 옛날엔 지적도가 정확하지 않았고 주민들끼리 여기쯤이 우리 담벼락이지 하고 대충 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소유권이 바뀌면서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이건 정말 해결이 어렵습니다. 심하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전에 꼭 위성 지적도나 측량 도면을 토대로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도 위성 지적도상 침범한 것처럼 보이면 계약 전에 처마 끝이 넘어갔는지 담벼락 등 위치가 경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측량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경계를 물어보고 토목 측량 설계 업체에선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상담 받으셔서 문제없는 시골집, 시골 땅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계 문제는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문제, 실제로 제가 중개한 사례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면 시간도 돈도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계약 전에 체크만 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저 같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죠.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넘치다 보니 직거래로 해볼까? 그냥 싸니까 사볼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골 땅, 시골집, 농지, 체류용 쉼터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물이지만 숨은 문제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중개를 하면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많은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도 시골에 집 하나 마련해 볼까? 쉼터 지을 땅을 찾아보고 싶은데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직접 땅을 확인하고 현황, 지자체 허가 가능성, 경계 문제, 접도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시골집, 농막, 쉼터, 귀촌용 부지 등 확실한 검토 없이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첫 시골 생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주 이천 토지 전문 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